앞으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르. 카메라를 왜 두 개나 켜요? 편집해야지. 편집자 힘들겠다. 네 표정도 편집해야 되고. 편집자 힘들겠다. 유튜브가 웃겨? 우리도 이제 퀄리티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어. 왜 저만 찍어요? 빨리 들어 앉아. 자,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지? 해방된 느낌? 해방. 시험이 널 가뒀구나. 비슷해? 다음 시험 망치지 말아야지.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나? 후폭풍이 올 거란 생각. 머리를 더 짧게 자르려 지금 했니? 아니 아저씨가 여기밖에 안 밀어요. 오케이요. 19,000원. 먼저 야 이거 건들거리잖아. 준성이 형이 뭐라고 했어? 형이요? 개운하대요. 아니 해방된 느낌. 선생님이 항상 뭘 강조하냐? 뭘 강조하지 내가? 파라독스를 강조하지 않니? 파라독스가 역설. 해방감을 느낀다는 건 어땠었다는 거지? 시험에 갇혀 있었다는 느낌이다. 그럼 시험에 갇혀 있는다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는 상태는 아닌데 시험에 왜 갇히게 될까? 근데 현실은 갇히잖아. 갇히는 게 맞지. 시험 왜 갇히게 될까?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었지. 이렇게 썼잖아. 공부가 항상 먼저고 시험은 공부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다. 시험 때문에 내가 뭔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근본 원인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응? 그렇지 않을까? 그럼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될까? 응? 뭐거나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 너의 1년 후에 너의 베스트 컨디션은 어떤 거야? 어떤 거겠어? 여기 이런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해. 1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 명확한 생각도.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컨디션이죠. 말 그대로. 아니 컨디션이든 목표든 1년 후에 네가 어떤 상태이기를 네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냐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너의 목표가 있냐? 없어. 다 없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험에 끌려다니고 쫓기게 되잖아. 응? 만약에 내가 1년 후 1학기 기말 시험 때는 내가 80% 정답률을 내가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거의 100%를 맞출 만큼 자신감이 생겼어. 근데도 해방감이 올까? 시험 끝나고 나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응? 아니 시험을 100점을 맞든 뭐 평균 90을 넘든 평균이 100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 현재는 항상 있지만 항상 없기도 해. 그게 현재의 마법인 것 같아.
하면 이미 과거가 되잖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들한테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차고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난 어디로 가야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은 또 교훈을 남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모이라고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지문을 하나를 봤다고 하면 그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 내가 이 영어 지문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홍봉 선생,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에서 지문이 하나가 나오면, 지문 또는 영어 교과서의 본문을 공부한다고 하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일단 내용이 있겠지. 보통 이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장이 되기도 하고 사실이 되기도 하고 사건이 되기도 해. 본문 내용은 대부분 이야기든 주장하는 거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든 사건을 얘기하는 거든 이렇게 나눠, 뭐 이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뭐가 첫 번째였지? 단어가 첫 번째였어.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단어는 그 건축 재료로 따지면 벽돌이야. 벽돌만 모아놨다고 해서 왜? 무서워?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몰랐어? 약간 그거 같아요. 뭐? 세차장. 세차장 이걸 딱 열어놓고 그거. 야, 세차장에서 문 한번 열어줄까? 공무원. 조금 열어봐. 어? 머리 한번 저 밖으로 내밀게 해줘? 괜찮아요. 어?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벽돌이 무슨 의미야? 벽돌이 재료 같은 느낌? 들어와. 아니 왜요? 재료라고 했잖아요. 벽돌만 있어가지고 벽돌 모아가지고 집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뭐가 돼? 벽돌인 거지. 재료인 거지. 뭔가를 만들. 어떤 위험이 있어 벽돌 가지고. 벽돌 가지고 하면 벽돌 가지고 사람 머리야.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벽돌로만은 지을 수 없지만 벽돌이 있으면 왜 지을 수 없어? 벽돌로 지을 수가? 벽돌로 지으면 어. 한번 툭 치면 하나 빠지려고 깨그 사람 그 아 무슨 소리야? 벽돌을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면 콘크리트 되지. 있어야 벽돌만으로 못 짓잖아요. 말장난 아니다. 아니 벽돌만으로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니? 뭔 한계 벽돌만으로? 벽돌만으로는 못 짓는 한계가 뭐가 있어? 집 못 지어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 그렇죠? 왜? 왜냐면 높은 건물로 가면 콘크리트가 없으면 그냥 뚝 그거 뚝 그러네요. 게임 아니야? 아니 무슨 거의 뭐 게임 무슨 효과음 같은 얘기를 하고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지문을 본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내용에 대한 이해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해석을 그냥 단어만 두드려 연결을 하면 내 나름대로의 한 권의 또 다른 소설책을 만들잖아 여러분들은. 응? 내가 문장 해석해 오라 그러면 해석을 해와 소설을 써와. 왜 소설을 쓰게 돼? 구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서술어고 어디가 목적어인지 모르니까 머리를 막 다리에다 붙이고 다리를 머리에 붙이고 난리도 아니잖아. 손자리에 머리가 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면 내용을 이해해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어느 단계를 얘기하지 내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토끼와 놀부, 춘향전, 홍길동전 너희들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서부화를 얘기하듯이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는 영어 지문을 읽었다 하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확인할 거야. Every time.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영어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어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문법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단어, 문법 이걸 알아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되면 그때 또 뭐가 나오지? 글의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소재는 무엇인가? 이 글의 주제를 위해서 어떤 식의 표현 방법을 썼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까지도 완벽하게 돼야 영어 문장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얄팍하게 단어 몇 개 외워서 문장 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제안하는 거고. 그럼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수학은 지은이가 지수를 했어. 지수를 했으면 지수라는 게 뭔지 지수의 정의가 있잖아. 정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럼 이 정의를 통해서 지수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기능이 있고 효과가 있지. 자, 로그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했어? 모른다. 로그? 아 뭐예요? 누가 왜 로그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했어? What is log? 라플라스라고 기억 안 나? 라플라스. 과학자 아니 수학자예요? 라플이다. 아니 수학자예요? 그럼 뭐 아니 다른 데서 발명할 수 있잖아요. 그 중세 고대 이 대부분의 학문은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여러 가지 그 거의 모든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이며 그게 다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현대 사회에 오면서 영역이 나누어지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못 알아듣지. 분업화가 뭐야? 분업하는 일을 각각 나눈다는 의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핸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훨씬 뭐가 나와? 그 이득이 많이 나.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생산 효율이. 그래서 자꾸 학문 영역을 쪼개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사람들 스스로가 수단화 돼버려. 기계화 돼버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그렇게 하잖아. 그냥 수학이 무슨 의미인지, 지구과학이 무슨 의미인지, 국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나? 아니잖아.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내용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다 어떻게 됐어? 두 선생님처럼 시험을 맞이하게 됐잖아. 그래서 결론은 참혹한 결과.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새는 통섭이라는 말이 나와. 모든 것을 다시 융합시켜서 다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묶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얇고 깊게가 아니라 넓고 깊게로 바뀌었다.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창의적 인간형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단순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AI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새롭게 조합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미션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창의의 시대.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엔 좀 너무 간 얘기일 수 있는데 하여튼 anyway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내가 10분을 하든 1분을 했든 간에 그 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나한테 나름대로는 같이 공유 내지는 공감을 받고 집에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겠다. 기만. 그거 속이는 거지 나를.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 왜 그렇게 어렵게 없어? 너는 어휘력이 딸려서 거의 대부분의 말이 어렵잖아. 밥 줘요, 똥 마려요 이런 거 빼놓고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가 안 어려워 지금? 물론 그 어휘력이 따라서 국어에 어휘력만 딸리는 게 발음도 세는데 아니에요. 어휘력이 딸려서 어휘력 도대체가 딸 젊어서 좋다 그래야 되는지. 젊어서 좋은 게 왜 좋아요? 아휴 글쎄다. 그럼 나도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해. 하여튼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강 건성건성 해놓고 화이팅! 혼자 이지랄하지 말고 응? 이제는 다시 응징의 시절이 돌아온다. 주먹을 좀 아주 빠르게 알았냐? 주먹으로 우리를 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루하루 여기 지금 에브리데이 나오는 사람 3명 있잖아. 저요. 에브리데이 나와서 에브리데이 머리가 홍나고 에브리데이 고민하고 그러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방학이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만나지 않을까. 방학 언제? 방학 때는 몇 시에 와요? 2시 1시. 방학? 저 일주일 뒤에 방학 2주. 아 2주일 후에 또 다시 똑같잖아. 그걸 뭐 물어봐. 몇 시에 와요? 2시 1시. 아 넌 2시 넌 1시잖아 무조건. 그래요? 알았어요. 1시 9시 1시 9시요? 상의도